자, 이제 연해주 한인들은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살았던, 또 본인이 살았던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자, 연해주 한인들이 열차에 실려가는 과정을 알마티 까자크 국립종합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박일의 해상을 토대로 하면 사항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만 명이나 되는 이 연해주 한인들이 어떻게 기차에 실려왔을까요? 이러한 기록은 정말 제가 계속 쓰는 단어입니다만 비극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박일 교수의 이제 회상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자, 1937년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원동 연해주에 있는 제소 한인들은 강제적으로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말 슬픈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총을 들이대고 기차역으로 강제로 끌고 가면 우리는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반항하거나 저항하면 바로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기차역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연해주 한인들은 정말 필요한 정말 이 부피는 없지만 정말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그 짧은 기간에 생각을 해서 가져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정성스럽게 보관했던 씨앗들을 가지고 기차를 탑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갖다가 나중에 강제주를 당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뿌리고 다시 또 제2의 정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똑똑한 숫자는 중앙문서보관소에서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20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8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확한 이제 그런 통계를 내기 힘들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중앙문서보관소에 있는 그 기록이라든지 그런 이제 소련 정부의 공식 문서 등을 토대로 하면 최소 18만, 최대 2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을 정말 그 짧은 기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거, 이거는 스탈린이라고 하는 그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스탈린이라는 공포 정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당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무원들, 그 다음은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직시켜서 객차에 실어왔습니다. 이것이 최고 그룹입니다. 이들은 월급도 제때에 타고 강제퇴직을 했다고 해도 아주 편하게 식구도 같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에서 일하는, 공산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이주를 시킬 때 어느 정도 대우를 한 것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 이제 화물칸에 태운 것보다는 이제 좀 승객용 그런 그 기차에다가 이제 태운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대우를 받으면서 강제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초병도 없고 출장 가는 것처럼 객차에 앉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승객용 기차, 승객용 차량에 앉아온 것이죠. 이 때문에 큰 사실 어려움 없이 상대적인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부류가 있고 또 이제 둘째 그룹은 해삼이 고려사범대학, 소학령 고려사범전문대학, 해삼이 고려극장, 해삼이 신안촌에 있던 선봉신문사 사람들.
이들은 대략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하급 객차에 실려왔습니다. 보초병이 있고 자유행동이 없었습니다. 모두 한 곳으로 실려왔습니다. 온 곳은 카자흐스탄의 크슬오르다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을 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 이주를 시킬 때 사실상 이제 그룹별로, 직업별로 또 이제 뭐 소련에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러한 철저한 다양한 분류를 통해서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뭐 소련 정부 입장에서 이제 나름 좀 철저하게 분류화해서 이제 이들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산당 관련, 군대 관련, 그 다음에 어떤 뭐 연구자들, 그 다음에 엘리트 이러한 사람들은 그나마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기차에 태워져서 강제주를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 번째 그룹은 사실은 뭐 거의 절대 다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해주 한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 교원, 학교, 학생들, 다른 기업소에서 일하는 보통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였고 이 사람들은 화물열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기차 한 차량이 있고 그 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의 중간에 난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청청이 이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정말 그 좁은 차량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빼곡 채워 넣습니다. 화물열차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난로를 세워 놓고 계단을 이용하여 위아래 층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한 단계, 두 단계, 그러니까 이제 2층 칸이 있는 그런 침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몸이 불편하면 누워서 오고 또 거기에 이제 몇몇이 앉아서 좀 어깨를 부딪히면서 이제 오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 온 사람이 3주, 길게 걸린 사람은 45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면서 아이들, 노인들, 장로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일반 객차의 승객용 기차에서 이 45일이라는 시간,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한 달 넘는 이 기간 동안 강제조를 당하는 것 자체로도 뭡니까? 힘든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화물열차에다가 사람을 정말 짐승 옮기듯이 그렇게 실어서 이제 강제조를 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질병이 돌게 되면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먼저 죽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러한 그 고통을 견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이르쿠츠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바이칼 호수가 있는 이르쿠츠크입니다. 그래서 두 줄, 세 줄로 왔으니까 사람들은 피곤해졌고 어느 도시에나 열차가 쓰면 사람들은 차량에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해주에서 이제 중부 시베리아가 있는 이르쿠츠크까지 그래서 이제 뭐 2주, 3주 이렇게 이제 걸렸던 그 시간.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도 피곤해지고 기차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더 이제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이 이제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었던 이 소비에트 병사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차를 세우고 싶으면 기차가 섰고 원하지 않으면 기차는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기차 모양의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제조를 당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은 분명히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